얘들아, 이 지문이 좀 짜증나는 거는 이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좀 쉬운 지문이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높고 기체 충돌 빈도가 높으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다 그랬잖아. 그러면 보통은 반대라고.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낮고 기체 충돌 빈도가 낮으면 형성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야 되는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또 다른 독립변인을 가져왔어. 그것 때문에 이 지점에서 학생들이 독해가 깨진 거예요.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고 해서 STM이라고 나와 있죠. STM. 영어의 약자는 모르겠네요. 뭐지 이거 STM이? 그래서 이제 끝에 탐침이 달려 있고요. 도체 또는 반도체. 도체는 얘들아 뭐야? 전기가 통하는 물체. 반도체는 이제 통했다 안 통했다는 물체죠. 그 시료 표면에다가 전압을 걸어 가지고 거리를 좁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 시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탐침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탐침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둘이 접촉을 안 해도 여기에 뭔가 전류가 흐르고 그다음에 기타 전기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원자 단위의 측정을 한다 라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만 보고 나서는 여러분들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실제로 측정을 하는 건가라는 거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전압을 걸어서 막상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보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실제로 측정을 하기 편하냐, 진공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라는 걸로 지문이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면 기체가 막 떠다녀. 그러다 주변하고 충돌을 하고,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 표면에 붙거나 아니면 표면에 반응해서 관찰을 반응해야 한다. 봐봐. 만약에 이렇게 막 뭐가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여기 이제 전기 찌리리 해야 되는데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방해한다는 내용이죠. 이미지화 해보면. 그래서 얘가 이제 기체 분자하고 접촉을 최대한 찾아내야 돼서 진공을 요구하고요. 자, 진공이란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 그거보다 좀 낮은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여러분들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밑줄 한번 쳐봅시다. 진공도라고 하는 지금 변인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진공도는 지금 맥락상 뭐다? 종속 변인인 거예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는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봐봐, 밑줄 쳐봐.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비례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얘네 둘은 무슨 관계냐면 상관관계인 거야. 기체 압력이랑 기체 분자 수는 서로 상관관계. 그 다음에 진공도라는 거랑은 무슨 요인이냐면 얘네가 원인인 거고 얘가 결과인 거죠.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 다음 단락 봐봐. STM 활용한 시험에서 어느 정도 진공도가 요구되는지 보려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세 번째 줄 보면 진공통 내부 떠돌아다니는 기체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가지고 막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래요. 그럼 얘들아, 이 시간이 빨라야지 좋은 거야? 느려야지 좋은 거니? 느려야죠. 우리가 만원경으로 보려면 이 시료에 붙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린 최대한 느리게 해야 됩니다.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표면에 달라붙기, 표면에 어딨어? 붙을 확률. 얘들아, 근데 봐봐, 이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냐?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높으면 더 잘 안 보이니까 시간이 더 빨리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밑줄 쳐봐.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이 두 개가 얘들아
높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냐면 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짧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 지문이 좀 짜증나는 거는 이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 좀 쉬운 지문이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높고 기체 충돌 빈도가 높으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다 그랬잖아. 그러면 보통은 반대라고.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낮고 기체 충돌 빈도가 낮으면 형성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야 되는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또 다른 독립변인을 가져왔어. 그것 때문에 이 지점에서 학생들이 독해가 깨진 거예요. 근데 비교적 쉽게 푼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지문에서 아 그래, 이게 영향을 주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면서 그냥 글을 읽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문을 읽다 납득이 안 되는 요소가 있으면 특히 과학 지문에서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밑에 예문 나올 때까지 최대한 이해는 하되, 그 중간 과정이 납득을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글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읽는다던가 하는 행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시간 안에 풀기가 어려워요. 거기 나와 있어. 분자 질량이 크거나.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기체 분자 질량이 크잖아. 아마 여기에 가서 달라붙기가 좀 힘든가 보죠. 뭐 이 정도로 전 이해했습니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뭔가를 관측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문이 나오죠. 질소의 경우엔 얘들아 20도 760도로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3 곱하기 10-9승이래. 10-9승이면 거의 짐승하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엄청 빠른 거죠. 같은 온도에서 봐봐.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낮아지면이라고 했잖아. 그럼 다른 변인 중에 얘들아 압력이 낮으면 여기서 뭐니? 요거죠. 지금 이 독립변인입니다. 그러면 단분자층 운승이 야 압력 하나 낮췄더니 3 곱하기 10-9승에서 2500초로 늘어났대요. 2500초는 몇 분? 40분이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STM에서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10-9토르 이하의 초고 진공이 요구가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언더되니? 그래서 그 아까 제시문에 나왔던 사례랑 동일 사례이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면요. 압력을 지니고 있는 게 A입니다. 근데 A보다 B가 얘들아 4N에서 2N이지. 그러면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가 줄었네요. 그 앞에 봐봐, 위에 봐봐. 그럼 기체 압력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 같은 경우엔 분자수가 작으니까 10-9토로보다 낮겠군. 압력이 더 낮겠군 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10-9토르 빼놓고 봐봐.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A보다 낮겠군. 10-9토르가 결국 A니까 뭐 되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B하고 C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뭐만 다르니? 질소라는 기체도 동일하고 분자의 질량도 동일한데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만 달라요. 근데 누가 더 많아요? C가 더 분자수가 많거든. 그럼 분자수가 많으면 어때? 진공도는 낮은 겁니다. 언더돼? 그러면 C 내부의 진공도는 봐봐. C 내부가 결국에 단위당 분자가 막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진공도는 더 낮은 거예요. 4번 한번 봅시다. 근데 보니까 D하고 A를 한번 보세요. D가 분자 질량이 더 크지. 그렇게 되면 분자 질량은 더 커요. 근데 기체 압력은 어때? 4N 대비 A는 4N 대비 N이니까 기체 압력도 더 낮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변수가 모두 방향성이 동일하거든. 그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더 길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 사실 속어에서 풀면은 5번이 맞는 거고, 얘 조금 해설이 잘못 나왔는데
뒤에 달려있는 게 EBS 해설이거든. 사실 이게 낮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자, 5번 한번 보세요. 해설이 잘못 나왔어. 이 내부의 사료,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단, 기체 분자 충돌 빈도가 얼마나 일어날지는 우리가 제시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예요.